춘천문화방송이 올해를 돌아보며 강원 현안을 분석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국방개혁 2.0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올해 큰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을 짚어봅니다. 시력을 잃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힘든 세상,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내 혼인 건수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식장과 가구점 등 관련 사업장도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여성 농업인의 날을 지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문화방송이 올해를 돌아보며 강원 현안을 분석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접경지역을 짚어봅니다. 국방개혁 2.0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접경지역은 올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참다 못한 접경지 주민 천여 명이 청와대 앞을 찾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은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이미 전국에서 병력 2만 명을 감축했고 내년에는 2만 4천 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피해 지역인 5개 접경군에서 2022년까지 줄어드는 병사 수는 2만 5천여 명, 화천군의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양구군 중심 거리는 이미 병사가 모두 빠져나가 한산합니다. 양구 이사단은 이번 달 1일 공식적으로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양구군 인구수도 최근 6개월 동안 곤두박질 쳤습니다. 40년째 자리를 지킨 군장점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병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병들이 보통 사가는 물건들이 확연하게 안 나갑니다. 2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화천군 사내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미 군부대 해체가 시작됐고 주요 장비부터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며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군장병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이렇게 해체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앞으로 2년 안에 27사단이 해체되면 인근 상권은 모두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없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국방 개혁의 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로 공급되던 지역의 농축산물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양구 지역의 농축산물 군납 계약도 최대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분의 군납을 우리 지역에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사 수가 줄어드니까 군부대에서는 당연히 군납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접경 지역의 하반기 축제와 스포츠 대회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철원에서는 바이러스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100일 넘게 이어진 끝을 알 수 없는 비상사태에 모두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또 안보관광객 유치, 꽃밭에서 축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뒤늦게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 5개 군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각 지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접경 지역도 스스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지역에서는 올해 화훼단지와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화훼단지는 관광단지 지정이 해제됐고 발전소는 주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원주시장은 공식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9월 사업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던 시장이 조건만 갖추면 건축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사기꾼 시장 원창국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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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의 전제 조건은 바로 발전소 부지 확보. 민주당 시의원들까지 산업단지공단을 집단 방문했지만 공단은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제때 허가를 받지 못해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는 가중치 혜택도 놓치게 됐고 여기에 고용연료 제품 사용 허가까지 반려되면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발전소 건설의 명분이었던 화해단지 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자가 부지 확보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강원도는 지정 3년 만에 원주 화해단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화해단지 사업에 투자한 원주시의 출자금까지 반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업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사업자는 물론 원창묵 시장도 완전 포기는 아니라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만 되면 뭐 금방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추진됐던 일정하고 뭐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대 측에서는 하루빨리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원주 지역 최대 이슈인 화해단지와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다가오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시력을 잃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힘든 세상, 희망을 전하는 게 꿈이라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허주희 기자입니다. 젊은 시절 모든 세상을 품겠다는 드넓은 폭포 아래 좁디 좁은 폭포에는 시력을 잃었지만 힘차게 내려가겠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따뜻함을 선물하는 장작은 희생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한 줄기 빛조차 느낄 수 없는 시각장애 1급 박환 작가의 작품입니다. 고목나무에는 초록잎이 돋아나고 어두운 밤에도 밝은 불빛이 비치듯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봄은 이렇게 겨울을 지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신예 화가 시절 국내외에서 촉망받는 화가였던 박환 작가는 2013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 난 이후까지 1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 22점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환 작가의 작업실에는 여느 화가와 달리 연필과 붓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을 풀로 붙여서 스케치를 하고 물감색의 위치를 외워서 색을 입히고 시력을 잃은 뒤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힘들어도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저도 희망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온 정력을 다해서 합니다.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시작한 그림은 힘든 고통을 견디는 경험과 그동안 익혔던 동서양의 기법이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4단계, 5단계 이렇게 거쳐서 하신다니까 상상이 안 돼요. 저희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고 밝은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마음으로 그린 그림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곳곳에서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 꼽히는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래시계 회전식이 오는 31일부터 열립니다.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레크레이션과 퀴즈쇼, DJ 공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새해맞이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릉시는 경포와 정동진, 주문진 등의 해맞이 관광객 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교통과 또 관광객들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또 즐거움이 있는 강릉, 경포와 정동진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속초해변에서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묵은 해를 보내는 송년음악회와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축제가 펼쳐집니다. 새해 첫 해가 뜰 시점부터는 속초 시립풍물단 공연이 진행되고 포토존에서는 특별한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는 31일 오후 8시부터 해맞이 축하 공연이 열리고 낙산사 원통보전 앞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범종 타종식이 거행됩니다. 최북단 고성군은 통일 전망대와 화진포 해변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를 바라는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동해시도
망상과 추암 해변, 바람의 언덕 일원에서 해맞이 축하 공연, 새해맞이 길놀이 한마당, 소망 우체통 등을 선보입니다. 삼척 해변과 삼척 소망의 탑 등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동해안 숙박업소와 횟집 등 음식점에서도 해맞이 관광객 맞이에 한창입니다. 고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로비에서는 타로점,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수제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신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일출은 7시 37분 삼척 맹방을 시작으로 39분 강릉 정동진, 40분 강릉 경포, 43분 고성 화진포 순으로 떠오릅니다. 또 1월 1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어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도내 혼인 건수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도내 혼인 건수는 6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습니다. 올 10월 누계 혼인 건수도 5,4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인 196건이 줄었습니다. 누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가 줄면서 도내 예식장 사업자와 결혼 상담소, 가구점도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3분기 강원도 내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 금액을 분석해 발표한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을 보면 이 기간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 3천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액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이루어진 발전 설비, 아파트 등과 같은 도내 대규모 공사의 기저효과로 계약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올 3분기까지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조 4천억 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거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오늘 오후 춘천 풍물시장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4+1 연합체를 통해 추진 중인 반헌법적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2대 악법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 1월 3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광화문 규탄대회에 참여해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의 선거농단과 감찰농단, 금융농단에 대한 심판 촉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여성 농업인의 날을 지정합니다. 강원도 여성 농업인의 날은 영월 출신 신명순 강원도 의원이 발의한 여성 농업인 육성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20년 첫 강원도 여성 농업인의 날을 10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여성 농업인 대상 시상과 여성 농업인 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FC가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에서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내년 시즌을 위한 새로운 유니폼을 발표하고 올해 시즌 구단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둔 강원FC의 활약상을 되돌아봤습니다. 또 강원FC 후원업체와 정선군 축구협회, 한 해 동안 뜨거운 응원을 펼친 나르샤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역 밀착 활동과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김재헌, 정민우 선수에게 팬프렌들리상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자리 잡은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오늘부터 상설 전시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지난해 8월 특별 전시로 공개했던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을 춘천박물관의 대표 브랜드로 정하고 오늘 브랜드실에서 상설 전시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영월 창녕사터 나한상은 지난해 춘천박물관 전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박물관 등 전국 곳곳에서 순회 전시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춘천시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올해 시민 244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예방한 인명사고는 만취자가 109명으로 가장 많고 극단적 선택 의심 18명, 강도와 절도 12건, 화재 11건, 청소년 미행 4건, 음주운전 4건 등입니다. 춘천시는 13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조성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지역 내 CCTV를 관리하면서 119나 112에 신고하고 전문가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